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주간 장세 전망 시간으로서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변화가요,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이번 주 관심을 가질 만한 테마 및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지수 지표를 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7포인트 하락한 2134로 마감이 되면서요, 일주일 만에 약세 반전된 그런 모습이 있죠. 수급적인 사항도 보면요, 기관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서요, 2조 원대 매도, 외국인은 1750억 정도 매도를 보인 반면에 개인만이 2조 1000억대 순매수를 보였죠. 수급적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 지수는 8포인트 하락한 750.58로 마감이 된 듯 일주일 만에 다시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수급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830억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도 1500억대 순매도를 보인 반면에 이 개인만이 32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어요. 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속에서도 그렇죠? 코스닥 지수가 오른 상승 이유는요. 이 코스닥 지수는 개인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한 8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선물 지수는 0.5포인트 하락한 281.65로 마감이 됐어요. 자, 베이시스가 1.73으로 그렇죠? 상당히 벌어지는 이 백업 베이션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 선물 지수가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고 현물이 우리가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선물 쪽은 매수를 하고 그렇죠? 이 외국인들이 990억 매수했고요. 기관들이 2800억 선물이 저평가되는 매수한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 쪽에서는 큰 폭의 매도세가 나왔죠. 이 코스닥 중에서 개인만이 3100억대 순매도를 보였어요. 자, 이런 부분 베이시스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백어데이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지금 현재 같은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요 아래 노란색 부분요, 회원 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삼성전자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이제 한 두 가지 기간을 두고 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부분이죠. 5월 18일, 그쵸? 본격적으로 지수가 뜨고, 그쵸? 저가 대형주들, 업종 대표주들이 떴던 날이 바로 5월 18일이에요. 삼성전자도 5월 18일 날, 그쵸? 상승의 모습을 보였고, 그쵸? 그리고, 6월 8일 이후, 그쵸? 요 부분이에요. 이 주가가 고점 찍은 부분, 그리고 지수가 이제 조성받아서 두 가지 기준으로 수급 상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코스피 지수 수급 현황에서 5월 18일 날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기간도 1조 9천억대 5월 18일, 그러니까 이날 기준으로 이 외국인 기관들이 1조 원대 매도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삼성전자의 수급 현황, 그동안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삼성전자 매도에 집중이 됐는데요. 자, 5월 18일 이후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7천억대 순매수를 해줬어요. 이게 누계입니다. 5월 18일 이후 7천억대. 그리고 기관도 3천억대 매수를 보이면서 5월 18일 요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한 날부터 개인만이 1조 원대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5월 18일, 6월 8일 이후, 이거 고점을 찍고 밀릴 때는 외국인들이 6월 8일 이후에부터 현재까지 1조 1000억대 순매도를 보인 반면에 기관들은 4조 7천억대 엄청난 매도를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삼성전자 6월 8일 이후 수급을 보면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전체 시장에서 1조 1000억대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977억 순매수. 주가도요,
이날 55,000원대 위에서 그죠? 지금 53,000원대인데 주가가 더 하락했는데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관들은 뭐 이 4조 7천억대니까 그 중에 8천억 정도를 이 삼성전자에 매도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렇죠? 지수 한 주 동안에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국인들이 1,000억대 매도를 보인 반면에 이 삼성전자한테는 2,500억 순매수. 요 빨간 날, 그러니까 6월 22일서부터 6월 26일까지 이 순매수 금액인데요. 어제도 금요일 날도 1,200억, 그제 800억, 그리고 1,500억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 주 동안 2,500억. 자, 이렇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순매수 현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시장에 대한 하락의 우려가 큰데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지수 하락이 나온다 해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수 하락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것이 이제 한눈에 보는 현 장세 판단.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 장세 흐름을 보면요. 이 글로벌에서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러면서 그 돈의 일부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특히 여기다가 경제 봉쇄 재개와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주가가 추가 상승했죠.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연중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하락 전 2200포인트까지 회복을 하다가 지금 2100포인트죠. 이렇게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번 사태의 재확산과 그리고 이 경기나 기업의 실적 지표가 부진, 그래서 주가와 괴리가 상당히 크게 확대됐다. 그러면서 하락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난 3월 달처럼 큰 폭의 하락의 가능성이 적은 이유. 그렇죠? 여기 보면 경기 회복보다 빠른 주가 상승으로 이격을 좁히는 조정은 언제든지 필요하다. 그 폭은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지수가 그러면은 종목은 한 20에서 그죠? 한 뭐 30% 내요. 조정 고점 대비에는 언제든지 뭐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3월 달처럼 뭐 고점 대비해서 뭐 50% 이상 빠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미 한 차례 급락을 경험한 학습 효과도 있고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고 있어 지난 3월과 같은 급락이 재현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최근 흐름 보면요. 테마별 또는 테마 같은 내에 크게 상승한 종목은 쉬고 덜어온 순환매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반등장에서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순환매가 끝난 이후에는 단기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끝나면 다시 주도주 랠리. 우리가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주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논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단순히 단기 상승에 따른 쉬어가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대처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주말에 미국 증시 큰 폭이 하락했죠. 재확산 우려예요. 다우지수가 730포인트 2.8% 하락한 25,015포인트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도 259포인트 2.5% 하락한 9,757로 마감이 됐어요. 당연히 이러한 미국 증시의 하락 영향에 의해서 아까 수급상도 그렇고요. 그렇죠? 베이시스가 계속적으로 악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장세 흐름이 나타나는 데다가 이 미국의 증시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당연히 월요일날 하락 출발은 분명히 할 거예요. 특히요, 최근 우리 장세 흐름이 부담스러운 듯, 그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엔지, 셀트리온,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삼성 SDI, 에코프로비에, 첨보, 포스코 케미칼, 반도체 중에서도 소재 쪽, 특히 많이 올라갔죠. FST, SNST, 동진 세미캠, 유진, 장빈 유진테크예요.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뭐 빨리 받은 조정은 삼성 SDI 같은 경우부터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적게 조정받는 것은 최근 뭐 2, 3일 동안에 좀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대신 이 종목들이 하락을 한다고 시장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매로 어제 금요일 날에는 5G 통신 장비, 서진 시스템이나 이제 HF와 KMW 강한 상승의 흐름을 바톤을 이어받는 모습이고, 반도체도 내에서도요 많이 올라간 소재라든지 장비, 유진테크 연간히 다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은 쉬고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뭐 네페스 덜 오른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시장은 끝난 것이다. 시장이 끝났다라면은 모든 종목이 동반 하락해야 되는데 많이 오른 종목들은 쉬어가고 덜 오른 종목들이 바톤을 받아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2차 전지도 최근에 LNF, 일진 머티리얼즈, 필옵티스트, 영화테크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스마트폰도 코리아 서키트 등이 저점 대비해서 그동안에 소외받았다고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덜 오른 종목의 순환매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좀 더 이번 주도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요. 지금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은 일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뭐 현금 한 20-30% 매도해서 그 현금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저는 끌고 가자. 정확하게 위에서 다 팔고 바닥에서 다시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 돈이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팔고 순환매로 다 따라다니면서 먹는다, 수익이 난다라면은 그렇게 1년만 매매하시면은 사시는 동네에서 현금이 가장 많은 부자가 된다 그랬죠.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고점 부위가 한번 팔고, 그렇죠? 일부만 팔고. 왜? 앞으로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시장을 주도할 게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요 한 1, 2년 동안에 10배 올라가는 종목들 분명히 나오죠. 근데 그런 종목들도 중간중간에 두세 달 동안에 고점 대비해서 20% 30%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나오고 그렇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거를 다 피해서 수익 나면은 뭐 10배보다 20, 30배가 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긴 흐름으로 가자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은요 계속적으로 끌고 저는 간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메인으로 두고, 그리고 서브 쪽으로 뭐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저희가 지난주서부터 계속적으로 물량 축소, 이익을 극대화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저는 덜 오른 종목 쪽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왜? 지난주도 그렇고 최근 장세의 흐름이 덜 오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사태 확산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들이 크게 올라간 뒤에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뭐 CGN, 수젠텍, 카카오, 한국사이버 결제 뭐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종에 놓고, 또 우리가 이제 시장 흐름에 맞는 5G 통신 장비,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였죠. 이러한 종목군들 어떻게 누가 더 세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특히요 아까 말씀 지금 조정을 많이 올라간 조정 받는 종목들은 길게 봐도 된다 그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단기 관점, 순환매 양상으로 보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또 하나요. 7월 중에 3차 추경안 국회 통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 그린 뉴딜 정책, 즉 수소차,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수소차 새롭게 접근하기는 상당히 부담됩니다. 하지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글로벌 이슈화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서 5G, 아까 말씀드린 5G 관련 장비들 금요일날 움직였는데요. 조금 단발성이라기보다는 뭐 월요일날 내일 지수가 뭐 조금 조정에 의해서 같이 동반 약세해 보겠지만 저는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부분, 아까 말한 비대면 관련주와 덜 오른 종목군들 중에서요 이번 주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한 대로 그린 뉴딜 요번에 정부에서 7월달에 발표가 예정인데 종목들 뭐뭐 하는 회사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아셔야겠죠. 두산프월스, S&P월스, EM코리아, 일진다이아, 이제 요 회사들이 뭐 하는 회사라는 거 쭉 나와 있고요. 효성중공업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많이들 올라서 상당히 부담돼요.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금 주춤거리면서 이 수소차 관련주에도 덜 오른 종목 풍국주정이 지난 금요일에 올랐죠. 이런 부분과 순환매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격적인 내가 타고난 감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산, 푸얼셀이 이 수소차 관련 종목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이고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은 두산, 푸얼셀. 근데 뭐 저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접근하기에는 새롭게 접근하기 갖고 계신 분은 끌고 가야 되지만 조금 새롭게 접근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뭐 일진 다이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조금 신규 분들은 조금 경계심을 갖고 조금 손 안 대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요. 이 언택트 관련주죠. 자, 한국사이버 결제가 비대면 관련주에서 가장 먼저 3월 하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사이버 결제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 달 조정 받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최근에 이번 사태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비대면주가 움직인다면 먼저 가장 강하게 갔던 한국사이버 결제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것이 다나와 전자제품에 대한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죠. 다나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웹캐시, B2B인가는 기업 간의 이제 이 핀테크 서비스 전문 업체인데요. 여기 내용 보면요. 해당 분야에서 모두 경쟁자가 없어 시장을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결제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핀테크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내 B2B 기업 간의 거래 핀테크 기업인 웹캐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거다라는 내용이죠. 올해 실적도요. 매출액이 한 13% 증가한 694억, 영업이익은 37% 증가한 128억이 될 수 있다 해서 웹캐시, 그 다나와 한국사이버 결제 우리가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이버 요거가 지금 선물 차트로 돼 있으니까요. 주식으로 바꾸고, 그렇죠? 요것이 이제 한국사이버 결제 모습이죠. 이게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놓고요. 그렇죠? 자, 먼저 올라와서 아마 삼성 SDI보다 조금 더 먼저 올라왔죠. 그러면서 먼저 조정 쉬고 지금 최근 한 달 넘게 조정 양상이 일어나는데 한번 이러한 종목군도 다시 치고 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웹캐시. 그렇죠? 웹캐시는 어저께 한 4% 정도 떴네요. 56,600원 좀 조정 받으면은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다나도 그렇죠. 다나가 좀 먼저 더 움직였네요. 그래서 이 비대면 관련 종목들 관심 갖고요. 또한요, 여기에 이제 이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건강식품 노바렉스, 그렇죠? 자, 이 건강식품도요, 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이제 떠서 이제 우리가 항상 따라가지 않는다 해서 요 종목이 그렇죠? 한 33,000원 뭐 때로 다시 내려오면은 그렇죠? 또 거래가 좀 크게 이틀 실렸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시장에 대한 조정 양상으로 인해서 뭐 한 33,000원 초반대 오면은 우리가 한번 노바렉스도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건강식품에 대한 얘기인데, 자, 노바렉스 목표가 상향 대신증권이죠. 자, 여기 보면 건강식품 업체는 매년 순이익 성장세를 보였지만 시가총액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현재 상장 5개에서의 평균 12개월 선행포가 10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노바렉스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올해 39% 늘어난 227억 정도. 그렇죠? 이 구조적 성장이 진행 중인 건기식 시장 확대와 더불어 국내 최대 36개 개별 인증형 원료 보유로 차별적인 건기식 원천 기술력 입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것이 노바렉스에서 조금 조정받으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건강식품 관련 종목에는 뉴트리, 종근당 바이오, 서흥, 노바렉스, 코스맥스 NPT, 그리고 콜마, B&H 등이 있는데 노바렉스가 가장 조금 상승했지만 조정을 기다려서 이 종목으로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 이제 테마별로 좀 덜 오른 종목군들, 제가, 주말에, 그죠? 우리가 한 3개 정도 올려드렸는데, 테마별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5G하고 스마트폰에서 특히 BH가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주로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한 88% 비중을 차지하는데 요번에 이 전기차 부분에 그쵸? 이 개발을 하고 한 2년 뒤서부터 조금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그죠? 이슈화 되면은 한번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또한요. 이 또 BH가 그죠? 애플 쪽에 좀 매출 비중이 있는데 그래서 저 LG 이노텍 주가 움직임과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BH 한번 우리가 관심 갖고 UTI 그죠? 강화 유리, 방막 강화 유리죠. 접는 유리, 그거 한번 관심 갖고 KG 바테 외장형 신지죠. 그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뭐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요 내용들은 어제 방송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웹캐시 그죠? 이거는 다 이 비대면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죠. 웹캐시, 다나, 컴투스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는 HLB 덜 오른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컨텐츠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에서 못 오른 종목 많이 간 종목 소재 뭐 장비줄이 있는데 좀 덜 오른 종목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PSK 뭐 여기에 뭐 테스나 뭐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5G는 지난 금요일날 움직였지만 하루 단발복에다는 좀 연속성은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뭐 KMW, HFR 뭐 정도 우리가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들 한번 살짝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BH 그죠? 지금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수급적인 상황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죠, 그죠? 좀 덜 올랐고요. 그리고 UTI 그죠? 바닥권에서 이제 좀 턴하고 있는 모습 KG 바테 그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중에서 이제 HLB 요 부분 거의 뭐 바닥권을 관심 갖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새롭게 출발 준비하는 모습 같아요, 그죠? 우리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네페스 그죠? 좀 바닥권의 움직임.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제 유상증자 청약이 그죠? 이제 발행가가 확정이 7월 1일날 결정나고 바로 또 청약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관리 차원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뭐 아까 만들었는데 한국 사이버 결제 그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관심 갖고 또 이 아까 수소차에서 풍국주정에 또 새롭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좀 조정시 근데 너무 많이 일단 올라서 수소차 더 갈 것 같지만은 우리가 조금 경계심은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 이제 HLB, 그죠? 이제 유상증자 신주 발행이 지난주로서 다 끝나서 6월 23일 날. 그리고 이제 주가는 바닥이고, 이 리보세라닉, 간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자산 펀드죠? 블랙록이 219만 주 매수를 했고, 지난 3월 달에 지수 하락할 때 더 안 빠졌어요. 그 부분은 누가 주가 관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로 충분히 반영되면서 한번 올라오지 않나 한번요. 좀 덜 오른 바이오 중에서는 HLB를 한번 관심 갖자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회원 모집이죠. 3개월에 100만원. 원래 이제 정회원이 이제, 저희들이 500만원인데, 한 번에 선뜻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에서, 한 100만원의 체험을 해보시라고 한 거고요. 자, 내가 매매할 때 항상 나는 올라가는 종목만 눈에 보이고 자꾸 매매가 된다. 그래서 뒤따라가서 낭패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요, 제 방송 뭐 계속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항상 조정 받을 때 조정의 끝마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야지 아무리 이 주식시장에서요 매매를 잘하는 친구들도요 10번 매매하면 한 3, 4번은 실패하게 돼 있다. 근데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잘못 사면은 낭패 크게 보죠.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는 조정, 잦은 매매를 안 해더라도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확률이 높은 타이밍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려야지만요. 크게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되게 꾸준하게 버는 그런 매매 방법이다라는 말씀에서 이 시장 주도주, 엄한 종목이 아니라 그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군에서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달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감 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 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